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3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원래는 금요일날 방송을 녹음을 했다가 뭔지 모를 어떤 오류들이 자꾸 나와서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뭔가 잘 안 돼서 오늘 토요일날 녹화된 거를 다시 올릴까 했는데 벌써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새로 녹음을 다시 합니다. 원래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랑 저희 와이프는 거의 껌딱지처럼 계속 좀 붙어 다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1층에는 지금 사무실 1층에는 와이프가 있고 저 2층에서 지금 녹음을 하는데요. 뭔가 와이프가 1층 한 건물에 같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이렇게 위축되고 뭐 좀 그렇긴 하네요. 왜냐면 와이프도 주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와이프가 뭔가 이렇게 듣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이면 좀 위축되거든요. 약간 왠지 모르겠어요. 괜히 위축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방송할 내용은 시황과 그리고 관심 종목인 하나투어인데요. 시황은 좀 짧게 하고 관심 종목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일단은 시황이 밤사이에 그 뉴욕 증시가 좀 다들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했는데 일단 S&P 500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2800포인트를 3영업일째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안정권을 찾아 들어가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하면 요 2900포인트를 넘을 것인가에 대한 테스트가 기다리고 있겠죠. 지금 보이는 거는 여기가 월간, 주간, 일간 차트입니다. 저는 꼭 회원분들에게 이렇게 월간, 주간, 일간 이렇게 먼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차트는 월간이랑 주간 차트라고 좀 설명을 드리긴 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근데 이게 금요일날 한국 증시에는 그닥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애매한 이런 좀 흐름은 있었습니다. 금요일 시장이 분명히 선물의 매수가 상당한 양이 들어왔죠. 그 부분을 좋게 봐야겠죠. 의심하지 말고. 다만 북한 쪽에서의 악재가 좀 나오긴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과 미국의 어떠한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한국의 증시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것, 혹은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협상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것들을 놓고 보자면 저는 이쪽 이슈, 북한과 미국의 이슈는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한과 미국의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나중에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다만 미국과 중국의 이슈는 이것은 상당히 치명적인 어떤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과 미국의 안 좋았던 이런 뉴스는 증시로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진 않고요. 그래서 북한에서 어떤 강경한 어떤 입장을 발표한 것을 그렇게 걱정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다가올 어제 뉴스에 보면 한 4-5주 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것을 더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미국과 중국의 이야기에 좀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일단 희망을 좀 가져보고요. 일단 S&P 500이 반등한 것은 매우 좋은 모습이긴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아직 좀 불안하거나 좀 의심스럽거나 이런 부분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일단 그런 두려움들이나 의심을 보다는 지수 그 자체의 힘을
믿어보자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S&P 500이 이렇게 흐르다가 이렇게 반등했잖아요. 이 바닥에서의 이 거래량이 의미가 있었고요. 이제 바닥이 나온 것 아니냐라는 이런 느낌이었죠. 그리고 근데 어제 또 좀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실린 이 느낌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우려가 돼요. 여기가 고점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좀 애매한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많이 오른 상황에서 고점에 어떠한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것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엊그젠가 말씀드렸던 것이 S&P 500이 2800포인트를 한 3에서 5 영업일 정도를 유지만 해준다면 일단 믿고 가보자라고 했는데 3일이 지났는데 유지가 잘 되고 있어요. 근데 3일째인 날 거래량이 터진 것이 좀 찜찜하지만 일단 가보되 상당히 경계는 좀 늦추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은 일단 합니다. 이것이 좋은 신호의 거래량인지 나쁜 신호의 매물 출회인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아직 모르겠고 다만 어떤 차트로 보이는 모습에서는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아 보이긴 하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을 좀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죠. 금요일 날은 그래도 의미 있어 보이는 이런 좀 모습이 확실히 좀 나왔고, 다만 그동안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강했었는데 거꾸로 좀 조정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거든요. 조정이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어떤 좀 방향은 유사할지라도 변동은 다를 수 있다. 다만 키 맞추기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밤사이에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3% 올랐거든요. 상당히 강한 것이죠. 3% 정도면 상당히 강합니다. 최근에 애플 주가가 계속 반등하는 것이 긍정적인 어떤 요소로도 좀 보이긴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좋아 보이는 모습들입니다. 다만 코스피와 코스닥의 강도는 주고받을 겁니다. 코스피가 강했다가 코스닥이 강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만 방향성 자체는 같이 갈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할 필요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아무튼 코스피에서의 좀 의미 있는 반등이 좀 나왔던 것이 어제죠. 어제 금요일 날은 좀 좋아 보였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확인해야 될 것은 시장의 방향성을 볼 때 달러 인덱스를 안 볼 수는 없죠. 이 달러 인덱스가 조금 더 약해진다면 좋겠어요. 좀 더 약해서 좀 더 빠졌으면 좋겠어요. 좀 더 빠져서 우리 증시가 좀 더 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미이겠죠. 근데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우리 증시에는 수급적으로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뉴스일 것도 같고, 그리고 최근에 유가의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요. 유가가 구조적으로 유가라는 것이 더 이상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유가가 하락하는 쪽에 수혜를 입는 종목을 관심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모아지는데요. 그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일단은 그 배경을 보면 뭐라고 하죠? 어떤 투기자들의 어떤 포지션들이 하방으로 좀 많이 구축해 있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원유 재고가 지금 저점이라는 것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 재고를 축적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은 유가 약세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의미로 유가 약세를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충분히 동의되는데요. 다만 원유 유가라는 것은 항상 올랐다 내렸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큰 방향성에는 의미가 애매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 원유라는 거는 한 20년 전 제가 주식 시작한 할 때부터 원유가 앞으로 얼마나 더 나올 수 있을까라는 어떤 계속 꾸준한 물음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음모론까지 원유가 사실 엄청 많은데 계속 없다고 하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 근데 사실 이 원유라는 것의 어떤 단합 이런 가격들이 어떤 일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상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계속 밑으로 내려가긴 힘들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뭐 박스권은 보일 수 있겠지만 일단 기술적인 차트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현재, 그러니까 미래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 어제까지 보는 그 유가의 모습은 아직은 그냥 상승 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의 유가라는 것도 이렇게 가겠죠. 쭉 가다가 갑자기 꺾이지 않아요. 보통 이런 거죠. 오를 때는 서서히 오르고 떨어질 때는 서서히 내리고 바닥은 날카롭게 찍는 이런 것들이 보통 시세가 이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여기에도 지금 많은 매물들이 나오긴 했거든요. 유가의 일간 차트로도. 그렇지만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꺾인다라고는 보지 않아요. 올라가면서 서서히 매물 출회가 되면서 이렇게 갈 수는 있겠죠. 다만 이런 구간은 상당히 조심해야겠지만 이런 구간은 아직 그렇게 걱정을 아주 뭐 이렇게 할 건 아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유가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상승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앞으로 뭐 한 1, 2주 안에 갑자기 급락한다거나 그렇게까지 봐야 될까라고 하는 좀 그런 우려는 좀 덜하고요. 현재까지는 아무튼 계속 유지는 하고 있다. 상승을 유지는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상승의 각도는 생각보다 그렇게 가파른 것 같진 않다라는 것. 그러면서 매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현재. 그래서 아무튼 유가 쪽은 갑자기 매도한다기보다는 추이를 보면서 서서히 유가와 관련된 쪽의 종목들은 서서히 리스크 관리는 필요해 보이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제 금요일 날 있었던 제약바이오들의 어떤 하락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근데 저는 리스크 관리는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앞으로 한 6월인가 7월쯤에 어떤 바이로메드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어떤 결과치들이 많이 근접해 왔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은 예고되지만 이게 지금 제약바이오가 추세가 조금 살아나는 이 분위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다시 IT가 위주로 가는 이런 것은 좀 기대하진 않습니다. 이런 것이겠죠. IT가 가다가 조정받고 또 가고 이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럴 수 있겠지만 이 평균은 꾸준히 좀 우상향을 일단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보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그리고 글로벌 증시 특히 이제 뉴욕 증시를 좀 기준으로 본다면 그래도 일부 정도는 약세를 어느 정도 탈출하는 이런 모습으로 조금 인식은 됩니다. 인식은 되기 때문에 조금 큰 걱정보다는, 그리고 분명히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금요일날 오전 시황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만 꾸준하게 좀 안정적으로 우상향 해준다면 증시가 급등 혹은 이렇게 해볼게요. 유가가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때랑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 때를 나눴을 때 보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때 지수가 상승할 수 있고 혹은 횡보할 수 있겠죠. 근데 하락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상황은 저는 매매하기 좋은 상황이라고 보고요. 다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매도로 전환되면 횡보 혹은 우리 지수가 하락을 보일 거거든요. 이럴 때 같은 횡보이지만 요때랑 요때는 너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기준은 지수를 참고하지만 그 안에 내용적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한 횡보인지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는데도 불구한 횡보인지를 구별해서 당연히 지수가 상승할 때는 좋은 거고 지수가 하락할 때는 다 도망쳐 나와야 되는 것이겠지만 어설픈 횡보 박스 구간이 연출된다면 그때의 수급의 내용을 확인해 보고 외국인들이 상승의 포지션이라면 매매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일단 보고 그리고 이제 관심 종목을 하나 투어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은 엊그제 나온 리포트의 내용을 하나 보면 이제 6월 달에 코스닥 150 정기 변경에 대한 것들이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떤 과거의 통계를 봤을 때 이런 쪽이 조금 의미 있게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요. 여기서 관심 있는 종목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저 입장에서. 저는 일단 신흥 SEC라는 종목을 매우 호감 갖고 있고요. KMW 관심 갖고 있는 이 두 개, 인선 ENT도 좋은 회사로 생각하고 있는 회사였고, 대신에 코스닥 150에서 정기 변경 시 제외될 대상에 인터로조가 들어간 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건 확정치는 아니니까요. 사실 인터로조도 관심 종목이긴 했는데요. 만약에 이런 어떤 느낌들이 나오면 확실히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인터로조를 좋게 표현을 하고 관심 갖고 보자라고 했지만 만약에 정기 변경 시 탈락이 된다면 그 전부터 매도세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빠질 수급이 조절될 수 있거든요. 인터로조는 어떻게 이야기를 드렸었냐면 요 주간 차트로 볼게요. 요 언저리 가격을 극복하고 돌파해 준다면, 왜냐면 이제 실적이 괜찮으니까요. 실적이 돌아 나가는 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매매의 관점에서 서자. 바닥에서의 어떤 거래량들이 나왔고 그죠? 주간 차트로만 보더라도 이 하락의 끝을 알리는 거래량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바닥을 다질 때는 어떠한 횡보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부터 다시 수급이 붙으면 그때부터 살아나는 것인데, 지금은 이 과정 안에 있는데 이 과정 안에서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정기 변경, 코스닥 정기 변경에 어떤 탈락이 되는 어떤 이런 상황이 오면 변동성은 더욱 커지거나 상승에도 힘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지, 회사의 본질 가치는 변한 건 없습니다. 매우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저희가 좋아하는 종목 중에 신흥 SEC는 시가총액이 아주 작을 때부터 좀 관찰했던 종목이긴 합니다. 근데 과거에 좀 많이 올랐었고 지금 다시 바닥권을 다지고 다시 시작하려나 하는 이런 초입 구간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하나투어를 좀 짧게 이야기하고 끝날 텐데요. 하나투어를 보면 월간 차트로 보면 2017년도가 실적이 좋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2008년도 넘어오면서부터 거의 원위치 시켜버린 겁니다. 이 상승분을 다 뱉어버리는 모습. 근데 만약에 이 2017년도의 실적을 회복한다면 적어도 이 하락분의 절반 정도는 상승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어떤 기업의 성장성이나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빼고라도 주가의 원래 본질 가치대로 주가가 좀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연결 자회사인 하나투어 재팬의 이야기일 텐데요.
그러니까 회원분들이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한미약품을 왜 관심 종목으로 했느냐, 한 두어 달 전쯤에였죠. 그리고 하나투어를 왜 관심 종목에 넣고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미약품은 사실 이중항체 쪽에서의 가장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회사의 입장에서는 플러스 알파 이중항체에 대한 어떤 성장성을 이 회사의 원래 튼튼함을 봤을 때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것이 저는 한미약품이라고 봤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오르는 이중항체 쪽의 종목들은 이것보다는 이쪽 어떤 기대감에 의한 것들이 많아서 사실은 이중항체 쪽에 관심이 있었지만 회사가 돈을 한 푼도 벌지 못하는데 성장성만 보고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미약품을 관심을 좀 갖긴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락하는데도 왜 관심을 가졌었냐면 하나투어 재팬이라는 자회사 때문이었거든요. 요거 이야기를 좀 해보면 하나투어 재팬이라는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투어의 영업이익의 40%를 하나투어 재팬이 그 비중이거든요. 하나투어의 영업이익의 40%가 하나투어 재팬에서 나온다는 소리잖아요. 이 회사의 지분 50%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이 회사는 뭐 이 여행 쪽은 뭐 다들 아실 겁니다. 뻔하죠. 하는 일들이 가장 큰 것은 랜드사의 역할을 하는 것과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뭐 이런 정도이겠죠. 직접 뭐 랜드사라는 말은 뭐 아시겠지만 어떤 현지에 있는 전문 여행사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행객들이 계약을 하고 여행사로부터 현지에서 여행객을 인도받아서 여행 현지 어떤 교통, 음식, 숙박 뭐 이런 정보 제공, 예약 뭐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투어 재팬은 이런 랜드사의 역할도 하고요. 그러니까 패키지 고객, 뭐 개별 고객들, 개별 여행사, 개별 여행, 패키지 고객을 아마 그 리포트들 보면 설명 없이 그냥 영어로 써지는 게 많은데요. 패키지 고객이라고 하고요. FIT는 이제 개별 여행, 개인 여행자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직접 사업도 합니다. 뭐 버스 운영, 면세점, 호텔 사업 뭐 이런 것들도 하죠. 총 3개 정도의 호텔 면세점이랑 호텔도 2개 하고 있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핵심은 뭐냐면 이러한 사업의 내용은 여행사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투어랑 하나투어 재팬의 주가의 방향이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상당히 유사한데 최근에 조금 하나투어 재팬은 최근 한 달 정도 만에 한 30% 이상이 상승을 했는데 하나투어는 주간 차트상으로 보면 이 중요한 저항 구간에 계속 부딪히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돌파할 때가 된 것 아니냐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이 돌파하는 이 과정, 이 바닥을 다지는 이 과정에서 변동성이 상당했었거든요. 아까 인터로저 얘기했듯이 이 바닥, 그러니까 월간 차트로 보면 이런 구간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출발하기 전에 이런 구간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출발하기 전에 변동성, 그 다음에 출발 이렇게 본다면 지금이 약간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왜냐면 2018년도부터는 어떤 그런 게 있었죠. 자연재해들, 그러니까 태풍, 폭우 뭐 이런 것들 일이 발생하면서 상당히 많이 빠졌었거든요. 상당히 많이 빠졌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다 회복되고 사라진 느낌이 좀 듭니다. 들고 사실 이런 자연재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어떤 뭐 티켓이라고 하면 단체로 좀 많이 사서 싸게 사서 제공하는 역할인데 많이 산 것이 재고로 돼버리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작년에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서 18년도로 올 때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 충분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16년도에서 17년도로 쭉 멋지게 상승했던 영업이익이 18년도에 오면서 반토막이 되면서 주가는 반이 아니라 원위치 시켜버렸거든요. 대신 주가는 다시 왔고, 이렇게 해볼 거예요. 주가의 모양은 이렇게 왔는데 실적은 2017년도에서 2018년도 한 요 정도까지가 하락을 했고 19년도에는 다시 이 정도까지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 적어도 이 전고점까지는 못 가더라도 18년도에 이 급락했던 부분은 만회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리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그리고 2020년도에 일본의 올림픽, 도쿄 올림픽이 있잖아요. 2020년. 아직은 좀 먼 이야기이긴 한데요. 아마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는 어떤 수혜를 보는 쪽의 종목을 찾으라면 저는 하나투어일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현재는 이 중국인들이 한국에 오는 이 수요보다 일본으로 가는 쪽이 상당히 더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보면 2018년도에 있었던 이런 악재들이 이제는 해소된 것 같아요. 해소된 것 같고, 그리고 주가의 모습을 봐도 여기에서 바닥을 알리는 어떤 거래량들로서 바닥을 끝낸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횡보하는 기간에서 이 정도면 바닥을 좀 다진 것 아닌가라는 것이라고 좀 인식을 하고요. 아무튼 좋아 보이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투어는 사실 저희는 하나투어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하나투어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신규로 보유할 분들은 조금 조정시마다 매수하는 것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상승을 예상할 때는 이런 상승을 예상할 때는 이 전고점을 돌파할 때도 좋지만 눌릴 때 분할로 들어간다면 그렇게 겁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대신 분할로 들어갈 때인 거예요. 이런 것이죠. 분명히 상승을 하는데 눌려요. 근데 이 눌림이 여기서 끝나고 갈지 더 가고 갈지 여기서 갈지는 모르거든요. 다만 크게 봤을 땐 계속 상승한다 할지라도 조정시 매수라는 것은 정확히 이 변곡에서 매수하자는 게 아니고 떨어질 때 일정 비율로 분할 매수하자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요만큼만 반등해도 떨어질 때 분할 매수하면 요 정도 와도 수익권에 들어오거든요. 그랬을 때 전고점 돌파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더 나은 수익이겠죠. 그래서 아무튼 하나투어는 지금의 어떤 작년의 실적들이 기저효과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매우 높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연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연 수요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제부터는 안 좋은 어떤 자연재해나 이런 이슈만이 없다면 그것을 미리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없다면 어떤 이연 수요, 그리고 기저 효과, 그리고 도쿄 올림픽, 그리고 실적의 안정성, 뭐 이런 것들을 좀 본다면, 수급까지도 본다면 하나투어는 매수를 추천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고, 네, 일단 이렇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것들도 지수가 좋아야지 가능한 것이죠. 지금 코스피를 보면 코스피를 한번 보면 아주 긍정적인 것은 뭘 원하냐면 이렇게 하락했었죠. 이렇게 하는데 뚫고 가준다면, 적어도 여기까지만이라도 와준다면이에요. 현재 요 정도인데 여기까지만 와준다면, 여기까지가 한 지수상 한 10% 8% 정도의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잘만 한다면 개별 종목으로는 한 20%에서 30% 정도가 우량주들에게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 근데 다만 이것이 어쩔지 모르겠어요. 이 구간이 어쩔지. 근데 저희가 여기 정도에서 이제 매수를 시작했고, 일단 조심스럽지만 매수를 했잖아요.
좀 좋은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 작년에 시장이 너무 힘들었었죠. 모든 회원분들이, 그리고 회원분이 아니신 분, 뭐 아마 쉽지 않았던 장이라는 건 아실 텐데, 이번 연도에는 2018년도에 부진했던 내용을 2019년도에는 꼭 만회를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3월이니까 앞으로 한 3분기 남았죠. 좀 열심히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크리스마스 때는 모두 다 웃는 그런 좀 날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주 고생 많으셨고요.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